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의성 산불 닷새째를 맞이했는데요. 산불의 기세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며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만 최소 24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경북에서만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안동에서 3명, 청송 3명, 영양 6명, 영덕 7명이 사망했는데요. 오늘 낮에는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해 사고 헬기를 몰던 70대 기장이 사망했습니다. 문화재 피해도 상당한데요. 천년고찰 의성 고운사가 불에 타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 가운루 두 채가 소실됐습니다. 안동 만휴정도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비가 간절합니다. 탄핵 선고보다 우리 지역은 지금 비가 더 간절합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월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 손실리,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여권 필독. 네, 3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 산불이 안동을 넘어 청송, 영덕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의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연결해서 이번 산불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 산불이요. 지금 그 서울에서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말.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대형 산불이어서 또 확산 속도를 보게 되면 좀 걱정도 많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걱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뿐만 아니라 산불 현장은 더 하겠죠. 지금 안동 시내 전역, 우리 지역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일반 이 도심에서도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산불 관련된 이제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차량 통행은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번에 차량에서 이제 차를 타고 대피하는 와중에 또 사망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불이 났을 경우에 특히 이제 산불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상태를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도 같은 데나 아니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는 좀 좁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산불이 이렇게 크게 된 배경에는 일단은 이 마르기도 하고 건조한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은 특히 강풍이 불게 되면은 도로 위를 일종의 불도깨비 날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차의 통행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연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산불이 나게 되면은 특히 연기가 많아서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미리 보고 아예 진입을 안 하는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형 산불이 되게 되면은 특히 미국도 그렇고 산불이 컸을 때 차량 손실도 굉장히 크고 차량 안에 있던 사람들도 여러 명 사망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사망자가 있긴 하더라도 미국 같은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항상 봤던 외국의 대형 산불과 똑같은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네요. 또 대비책에 대한 것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성 산불 같은 경우 오늘로 이제 닷새째인데 지난 닷새 동안 마신 연기가 제가 평생 마신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지금. 저도 내일 원래 그쪽 지역으로 출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행사가 이제, 취소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국가 재난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좀 심혈을 기울여서 빨리 조치를 하고
또 나중에 또 예방 차원에서 기존의 그 산불 예방 방법은 완전히 뒤엎고 새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영덕에서는 요양원 직원과 입소자가 차를 타고 대피하던 중에 화염으로 차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 중에 3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자, 이렇게 산불로 차량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군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열기가 너무 심하면은요. 예. 특히 산불이 도로에 접해서 워낙 크게 열기가 생기게 되면은 보통 주변에 화재가 큰 게 있으면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열기를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거든요. 예. 근데 느낄 정도가 되면은 열기가 굉장히 빨리 다가온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는 빠르게 지나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바퀴 타이어가 고무기 때문에 먼저 그런 데부터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자동차가 연료가 가솔린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스 종류가 많고, 근데 LPG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열기가 일정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연료 탱크나 이런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불이 옮겨 붙거나 이게 터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번 사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대피를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이 난 곳을 뭐 좁은 구역을 빨리 지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 길을 따라서 쭉 불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열기를 계속 바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 이제 그래서 바깥에 세부치나 이런 것들은 좀 덜하겠지만은 도장이 벌써 문제가 되고 유리는 깨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닥에 있을 때 타이어가 빨리 지나가더라도 타이어가 빨리 지나가게 되면은 도로하고 마찰 열이 있기 때문에 열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이 불이 있는 상태면은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데 옮겨 붙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차 움직이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운전자가 당황을 하게 되면은 뭐 핸들 잘못 한 번만 꺾게 되더라도 아예 그 지역을 못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아예 그런 상태에서는 진입하는 거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판단하기 전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아예 도로를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끔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차량으로 대피할 때 이 바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바람을 이렇게 등지고 대피를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맞서서 이렇게 가는 게 등지고 나을까요?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등지고 당연히 이동해야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일반 산불도 그렇지만은 이 터널 내에서 화재가 생겼을 때도 등지고 예를 들어서 이 등지고 하게 되면 연기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연기를 따라하게 되면은 이 터널 화재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등지고 하게 되면은 연기나 이런 것도 질식될 수가 있어요.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반대로 가게 되면은 불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불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것도 불가능해요. 따라서 따라가느냐 또 맞서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산불이 있는데 통로는 막히질 않았고 차는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차가 외부에서 연기가 일단 진입 못하게끔 실내 순환 모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연기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벌써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하고 시야 확보가 안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물이 있으면 실내 순환 모드로 하고 뭐 옷이라든지 수건 같은 거 물이 있으면 적셔서 코를 막으면서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그 정도가 되면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입을 안 하는 거. 물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가 침수가 되게 되면 진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산불이 있을 때 도로를 불이 넘나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람을 뭐 상황에 따라 상당히 또 급박한 상황에서 이 바람까지 생각하기 사실상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맞서서 가는 것보다는 등지고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더욱이 지금 이번에 산불 커지게 된 것도 이 바람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속 10m, 20m면은 이거 불 못 끄고요. 불이 붙는 거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이제 그 정도 상태에서 만약에 차를 타고 이동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아서 이번에도 그래서 도로나 철도도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아예 끊어버리고 진입 못하게 하는 것들도 이유거든요.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그 지역 지나갈 때 교통 정보라든지 실시간 최신 뉴스 같은 걸 확인하면서 꼭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깜빡하고 내부 순환 모드 그 안 누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외부 공기 차단하는 그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잊지 말고 꼭 누르고 이제 지나가시라는 말씀을 주셨고. 꼭 다 닫으셔서 외부에서 이 연기가 일단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들어오게 되면 기침하기 시작하면요. 방법이 없고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끼리 이게 숙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시야 확보 안 되죠.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하죠. 또 열기는 몸으로 느끼죠. 그러면은 당황을 하게 되면은 도리어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진입을 안 하고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상등이라든지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이거를 네. 켜고 대피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킬 수 있는 거 예. 다 키셔야 돼요. 다 켜라. 킬 수 있는 예. 거는 다 켜셔서 나의 위치를 남한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또 예. 혹시 차를 버리시게 되면요. 비상등 켜고요. 키 꽂고 그냥 나오세요. 키를 꽂고 혹시라도- 나오라고요? 예, 꽂고요. 예. 왜냐? 터널 같은 경우에도 화재 생기게 되면은 이 차 두고 도망갈 때요. 네. 키를 꽂고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소방대원이 왔을 때 그 차를 뺄 수 있으면 빼야 되는데 그렇죠, 키가 그렇죠. 꽂혀 있으면은 차를 못 빼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되면은 차고 뭐고는 일단 키를 꽂아놓고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 특히 외부에서 불이 다가오는데 못 도망간다 그러면 더더욱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죠. 차량으로 이렇게 대피하다가 뭐 네. 차를 버리고 이제 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 뭐 버리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계속 차라리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대피하고 있는 게 나을지 산불이 났을 때 일반적으로 이것도 비가 많이 판단하기가, 오나요? 예. 천둥이 치고 낙뢰가 떨어질 땐 차 안이 제일 안전합니다. 차 안이 예. 그러니까 이제 낙뢰가 차로 떨어지더라도 바깥에 세부치기 때문에 바깥으로 흘러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화재로 인해서 특히 이제 산불 같은 게 도로에 접해서 있을 때 사방이 다 막혔다. 내가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차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차 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열기를 느끼고요. 예. 또 차 안에는 연료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폭발. 발화성이 굉장히 커요. 예. 도리어 이 위험한 부분이니까 차를 버리셔야 되고 예. 그럼 사방에 막힌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불이 있을 때 피하는 방법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방에 막혀 있다. 그러면 자세를 낮추고 뭐 적실 수 있는 뭐 이 헝겊이나 이런 것을 코 막고 이 주변에 있는 낙엽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예. 불이 오지 않게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안전한 지역으로 차를 일단 버리고 그런 지역을 벗어나서 그 안전 조치를 하시는 게 도리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 가운데 이제 갇혀가지고 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상황이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실제로 될까요? 골든타임 정도가 아니라 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 그래서 요새 보면은 홍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산악화재라든지 물론 불을 안 내는 거 다 인화성이지 않습니까? 99%가. 예. 근데 이런 사방에서 불길이 다가온다 그러면 결국은 밑으로 낮은 지대로 숨어야 되고요. 예. 또 주변에 있으면 일단 낙엽을 긁어내야 돼요. 옆쪽으로요. 주변에. 내가 있는 예. 데는 낙엽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밑에 좀 낮은 지역에 있으면은 이 낙엽이나 이런 거 다 걷어내고 낮은 자세로 또 물 같은 게 있으면 적셔서 숨어 있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인데 예. 이게 사실 이 정도가 온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닥쳤다. 그렇죠. 또 차 안이다 그러면은 차 안 자체도 위험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상황까지는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이 판단 능력이 있어서 가장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도로 통제, 차량 통제 뭐 이런 거 많이 했던데 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당국에서 이 통제하는 그 시점 이것도 네.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과다란 얘기 들을 정도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물 침수도 그렇고요.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게 심각해지고 인사상의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번과 같이 이 강풍에다가요. 또 불도깨비라고 할 정도로 이 몇 킬로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비화.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도로가 산악지대에서 사이사이에 고가나 아니면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 만든 도로가 워낙 많아서 옆이 산이 많아서 이게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도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니까 좀 과해도 괜찮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5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의성을 넘어서 안동, 청송, 영덕까지 번졌습니다. 밤사이 피해도 커졌는데요. 이분도 산불 소식에 급히 의성으로 달려갔다고 하네요. 바로 의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방송을 하다가 오늘 좀 하루 일찍 이 산불 소식 때문에 급히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자, 예. 산불이 이제 지난 주말에 발생해서 지금 국회 상황도 비상 상황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단식에 또 들어가셨었잖아요. 네. 굉장히 요즘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단식 5일차였는데 토요일 날 예, 11시 정도에 불이 났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3단계 발령이 됐다는 걸로 봐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급히 그날 저녁에 제가 의성에 내려왔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이게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아휴, 그렇군요. 그럼 지금 몸도 회복이 거의 안 되신 상태 아닌가요? 그러면? 어떠세요, 몸은 좀? 몸은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몸은 괜찮고요. 예. 이거 지금 제가 임하면에 와 있는데. 임하면에요? 안동에? 네, 임하면에 와 있는데 여기는 앞이 안 보이네요. 의성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래요, 안동이. 네, 제일 심해요, 요 며칠 중에 오늘. 예. 이게 안동 분들도 피해도 너무 크고 제가 동안동 농협 여기 그 지점에 와 있는데 완전히 반파됐는데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저희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재난특위 쪽에서 행안위 위원장하고 김병주 최고위원하고 몇 분이 내려오셨거든요. 농해수위 의원들하고. 지금 내려오셨어요 벌써?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동안동 농협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도 뭐 내려온다는 소식이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판결 끝나고 애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재판 결과 끝나고 나면 곧바로 그래도 안동을 들러봐야 안 되겠냐 이랬는데 7시 반 정도에 도착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내려오고 계시군요. 네, 대표님이 제가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막 이렇게 의전이나 뭔가 이렇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뭐 단체장을 해보셔서 그런지 그래서
뭐 브리핑이나 이런 거 없이 주민 대피소를 방문하겠다라고 해서 조용하게 다녀가실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임미애 의원님이 이제 그럼 지난 토요일에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네. 그런 진화 작업도 좀 함께 돕고 이재민도 만나고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 제가 한 이틀 동안은 잔불 정리하는 거를 따라서 같이 했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불이 발생한 안평면이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봉양면하고 붙어 있어요. 아, 붙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봉양. 불이 산을 하나 넘으면 도로를 끼고 산을 넘어버리면 저희 그 동네로 곧바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을 제가 이번에 산불을 경험해 보니까 두 불은 헬기로 잡잖아요. 예. 그런데 밑에 사람이 들어가서 잔불 정리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돌아서서 이게 다시 재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싶어서 내려오면 안 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재발화가 된 곳을 저희가 꽤 여러 군데를 다시 불을 껐거든요. 예. 만약에 그때 놓쳤으면 이게 다시 2차, 3차 산불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산불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낙엽 그 밑에 이제 불은 아직 있으니까 헬기를 뿌리는 거 그 겉에만 적시니까 그 밑에까지 그러니까요. 완전히 잔불 정리 이것도 참 중요하군요. 이재민들도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좀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물 난리는 몇 번 겪어봤어도 산불로 이렇게 대피를 한다든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처음 경험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강풍을 만나니까 이 불이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이 손 쓸 방법 없이 그냥 앉아서 당하는 상황이고 거기다 계속 재난 문자는 오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피할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이웃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대피소로 옮겨지긴 했는데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황당해 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나오신 분 또 주택이 또 소실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 분들. 저도 앉아서 얘기를 듣는 것도 참 마음이 힘들지만 사실 이렇게 완전히 전소되는 곳을 가서 보면 너무 참혹해요. 그러니까 사과 창고 같은 경우에 불이 나서 사과가 다 이게 탔잖아요. 그 1년 농사 지은 게 거기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건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으네요. 지금 뭐 그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일단은 인명피해가 이번에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사망이 24명이고 경북에 주소를 둔 사람만 19명. 그리고 오늘 또 헬기 사고도 있어서 한 명 추가돼서 이제 경북에서 20명이 사망을 하셨고 뭐 재산 피해이며 뭐 또 문화재 피해. 의성 또 고운사. 고운사도 또 불에 타가지고. 고운사 오늘 들어가 봤는데. 갔다 오셨어요? 어떻던가요? 대웅전은 그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삼신각인가? 그거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탔죠. 연수전과 가운루 이제 두 채가 소실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종무소가 있었던 건물, 그다음에 그 휴게소로 썼던 곳, 뭐 이런 데가 거기가 다 탄 거예요. 다 탔죠. 그 입구 쪽에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다 탄 거예요. 그러니까 대웅전 남고 또 하나 뭐라고 하셨죠? 아까 대웅전하고 또 하나 삼신각인가 삼천각인가 하는 어쨌든 그 산에 있는 게 두 건물하고 그 밑에 건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가운로 맞은편에 산에 있는 건물들은 거기는 온전해요. 그러니까 불이 길을 두고서 건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범종이 걸려 있었던 곳도 다 타서 범종만 뚝 떨어져 있는 깨진 상태로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타가지고 이제 종이 떨어졌군요, 땅으로. 그렇죠. 걸려있던 종이. 네네. 가운루가 굉장히 예쁜 곳이잖아요. 역사도 오래됐고. 그런데 거기가 흔적도 없이 타버렸어요. 이거 보면은
지금 어느 누구 한 명의 그 부주의 때문에 지금 뭐 성묘객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던데 거기에 뭐 담배 네. 뿌린지 뭐 향을 피웠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향을 피웠든지 뭐 담배를 피웠든지. 그 뭐 소지를 했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지방 태우는 것처럼 예, 예. 그렇게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소지.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이 실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피해 이거 어떡합니까?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불 끄느라 정신이 없어서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이 살림이 파괴된 것뿐만이 아니라 가옥, 생명, 농산물, 그 농기계 피해 규모가 정말 이게 어떻게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더 문제는 다시 강풍이 예고되고 있고 예. 이게 아직도 꺼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헬기 진화 오늘 뭐 사고가 또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네. 이 산불 진화하는데 헬기 진화가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이게 네, 헬기가 네. 많이 퍼부어줘야 되는데 물을 지금 강풍도 강풍이고 지금 연기가 워낙 심해서 지금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헬기 진화하는데도. 그래서 지금 임차한 헬기, 소형 헬기는 지금 그 뜨고 있지 않은데요. 이게 제가 산림 농해수이다 보니까 산림청을 거기도 관할하나요? 예, 소관 업무인데요. 예, 예. 이 저희가 작년에도 이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산림청이 이제 산불은 뭐 옛날에는 아카시아 꽃 피면 이제 산불은 걱정 없다. 아카시아 꽃 피기 전에 산불 걱정이지 이제는 우기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년 내내 산불의 위험이 있고 거기다 한 번 산불이 생기면 대형화되는 게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 산림청의 헬기를 야간에도 뜰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연무가 자욱해도 뜰 수 있는 그런 헬기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는데 재정당국이 이거를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헬기는 많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요. 초대형 헬기는 그러니까 이게 한 900톤 정도의 물을 싣고서 뜨는 헬기는 산림청에서 8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대, 초대형 헬기는 5대밖에 없어요. 5대. 네네. 그 5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2대가 여기 왔는데 그 중에서도 2대가 이게 카모프 헬기라고 러시아제예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카모프 헬기의 부품을 러시아로부터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국감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날 의성에서 이게 2대가 떴다가 한 대는 이게 좀 이게 흔들림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시 착륙해서 손을 보고 난 다음에 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안동에 와서도 했습니다. 이게 밤중에 야간에 이 진화 작업이 가능한 헬기, 그 다음에 연무가 떠도 가능한 헬기, 거기에다 대용량으로 한 번 떴을 때 물을 좀 대용량을 싣고서 진화 작업할 수 있는 헬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호 의원님은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시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이번 산불 진화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고 국회에 가서 또 하실 일이 또 생겼네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국방부에서 긴급하게 동원을 해서 30여 대가 이제 헬기가 떴어요. 그런데 국방부 헬기도 떴어요? 국방부 헬기는 일단 그 바켓의 용량이 너무 작아서 실효성이 떨어져요. 제가 밑에 가서 잔불 정리 작업하느라고 저도 물을 몇 번 맞아볼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물 용량이 너무 적어요. 그 다음에 산림청 헬기는 투하 지점이 정확해요. 그래요? 굉장히 숙련되어 있어서 투하 지점이 정확한데 다른 헬기의 경우는
바쁘기는 한데 이게 물을 쏟아붓는 그 투하 지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거는 좀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있군요. 아무래도 국방부 헬기다 보니까 이게 또 네.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산림청 헬기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없는 것보다야 물론 있는 게 좋지만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아니 전반적으로 좀 국회에서 좀 손볼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은 계속 발생할 테고 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 대책 국회 차원에서 꼭 좀 세워주시고요. 자, 산불 얘기 오늘 좀 급히 이렇게 좀 연락을 드렸는데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한마디 어차피 내일 또 인터뷰가 있으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나온 거는 좀 소식을 전하셨죠? 네네. 전에 들으셨죠? 네. 뭐 전체적으로 뭐 한 말씀만 좀 들어볼까요? 어떤 소감이신지?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저는 정말로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왔을 때 이거 저희 굉장히 놀랬거든요. 이거는 실형이 나올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허위사실 공포라고 얘기를 하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게 허위사실 공포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선거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승리한 후보보다는 패배한 후보에게 이렇게 좀 가혹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좀 문제가 많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 1심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보니까 너무 가혹했다. 근데 이번에 완전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거 이번 2심에서 잠시 후에 배종찬 소장하고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너무 강행군이신데요. 제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하실 일 많으시니까 앞으로 국회에서도 아이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예, 요즘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난 산불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배종찬 소장님도 뭐 지금 서울에 계시지만 이쪽 소식 계속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지금 산불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요. 특히 지금 경북 안동시 이마면에서도 80대 남성 한 명이 또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지금 사실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한 날씨에다가 이른바 양간 지풍을 방불케 하는 강한 바람, 이 바람 때문에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또 오늘입니까? 또 헬기가 추락을 해서 또 한 명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경북 영양군에는 영양군민회관 대피소로 많은 주민들이 또 대피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사실은 서울이든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 지역에 상당히 지금 명산 고찰들도 지금 화재로 타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이게 이전의 산불과는 상당히 다른데 지금 3월인데도 상당히 건조하고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가 되는 걸 보면은 다른 어떤 산불 진화 시스템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도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방금 이제 산불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직접 또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또 요 며칠 했는데 그 헬기 문제 이걸 이제 국회 차원에서 손보겠다는 그런 약속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몇 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24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또 늘었네. 26명으로 2명이 더 그렇습니다. 늘었다는 네. 거. 예. 우리 경북 지역에서만도 한 20명 안팎. 지금 이게 사망자가 이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네. 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소장님하고는 지금까지 뭐 산불 얘기 계속했으니까 오늘 가장 큰 뉴스였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쟁점이 이제 김문기 몰랐다. 이건 이제 1심에서 무죄였는데 이거 그대로 무죄가 됐고 골프 치지 않았다. 이게 1심에서 유죄였거든요. 이게 무죄가 났고 오늘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게 1심에서 유죄였는데 이번에 또 2심에서는 무죄. 그러니까 모두 다 무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예.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핵심 내용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1심과는 달리 이제 무죄가 선고된 것인데 핵심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문기 전 차장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백현동 국토교통부의 공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2심 재판부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 그건 주관적으로 판단컨대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뭐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확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또 하나가 이제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편집된 사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골프를 친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느냐.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 공표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진을 보고서는 이른바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은 그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언을 얼마든지 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김문기 씨와 그 사진이 있잖아요. 원래는 한 10명 정도 같이 찍었는데 4명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이제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작이다. 이 한 발언. 이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로 봤던 것은 그 부분이 편집되었다 하더라도 골프를 친 사실은 사실이 아니냐. 그 부분을 봤던 것이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2심 재판부는 사진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보고서는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그것은 허위 사실이 공표가 아니다. 더 쪼개서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검찰 측에도 공소장 변경에 특정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조작됐다.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어떻게 좀 헷갈리나요? 확인하실지 모르겠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골프를 친 건 사실이 아니냐라는 기준을 두면서 그 부분을 허위 사실로 본 것이고 2심 재판부는 그 사진에 대해서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에 기준으로 했다는 것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백현동 부분이죠. 이 국토교통부 공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공문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 협박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없습니다만 2심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의견 표명일 수 있다. 그렇게 표명.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판단한 의견이고 그것이 표명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보면 1심 재판부에서 허위 사실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시점에 맞춰진 때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한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여야 반응이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거든요. 확 다릅니다. 확 다른 것이 이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유죄를 확신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상당히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아예 이제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2심 재판부가 답을 정해놓고 맞춰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 시장의 반응은 2심 재판부가 아예 그렇게 결론을 초점을 맞췄던 거 아닌가. 이재명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조금 내부적으로 보면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황함이 역력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하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의견은 대법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방금 전에, 임 의원의 설명대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이 지나친 수사였다라고 거듭 강조하지 않았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말 그대로 사필 기정이다. 이렇게 환호하는 분위기로 정반대로 완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번 주가 이른바 이제 슈퍼비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설사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없다 하더라도 뭐 이어질 수밖에, 다음 주가 됐든 언제가 됐든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좀 이 부분이 난감해지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나오면서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내부 타격을 받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오늘 이제 이 대표가 이제 무죄를 받게 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죠.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더 결집할 가능성도 전망이 돼서는, 일단 무죄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중도층이 상당히 이제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좀 관망하고 있었던 여론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에서는 공직선거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못 나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당은 무려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또 토해내야 됩니다. 최종 확정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게서는 기사회생 또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탄탄대로, 말 그대로 중도층이 그동안의 재판 리스크를 털어내고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됐다면 상당히 중도층 쪽에서는 계속 후보직을 대선에 있는 경우에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층 민심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바가 컸었거든요. 그 부분을 결정적으로, 물론 뭐 대법원 3심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떻게든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 운명의 변곡점, 한 획을 긋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그 무죄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대선 나가는데 이제는 걸림돌이 완전히 없어졌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뒤집히더라도,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개월은 걸릴 테니까. 그러니까 뭐 조기 대선이 아무리 뭐 지금 탄핵 선고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뭐 4월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60일 하니까 6월 중에 있을 테니까 아무리 그렇죠. 늦어도. 조기 대선이 있다면 6월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대표는 나갈 수는 있는 그런 상황. 그걸 확보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그 위치도 더욱더 그렇지 않아도 확고한데 더 굳건해질 것 같고, 당내에 조금 견제해왔던 비명계 그 대선 주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로서는 좀 앞으로 힘을 받기는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네요. 이분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이른바 제명 독주,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더 굳건해질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비명계에서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은 두 가지였거든요.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그 리스크를 어떻게 뭐 조기 대선이 됐든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후보 교체론이 거론됐던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호남 여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호남 여론에서 지난 전당대회 때도 경쟁자였던, 물론 뭐 이 대등한 경쟁자는 되지 못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김두관 당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가 그래도 득표를 얻어냈던 곳이 호남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호남 민심에서도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는 네 글자, 교통,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정리됐다.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자,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에 이제 잠룡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 공격 포인트가 이제 이 선거법 유죄였는데 요거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공격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이게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재판 리스크,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단은 무죄를 받으면서 공격의 촉 자체가 무뎌질 수밖에 없는, 날 자체가 무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주로 이제 4명이 부각돼 있거든요. 김문수, 홍준표, 또 오세훈, 한동훈인데 각각 또 개인적으로 지금 또 시달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또 토지 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부분에 이 반복 다시 이제 또 부활한 전에 이 부분을 다시 학대 재지정한 것에 대한 논란 부분. 홍준표 시장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지금 명태균 있잖아요. 명태균. 그렇죠. 김문수 장관과 이제 겹쳐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이 지지층이 겹쳐지는 부분이 이제 부담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공격의 이 대상 자체가 이재명 대표였는데 물론 계속 그 부분을 유지하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중도층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잠룡들, 4인방 잠룡들은 이제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는 드러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건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이 4명이 똑같이 한 길로 가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단 재판 디스크를 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4명의 잠룡들은 한결 싸우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머리 아프네요. 진짜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보면 이제 김문수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같이 갈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는 반대로 갈 것 같고. 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홍준표, 오세훈 이 두 후보가 정말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갈지? 이거 고민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좀 많이 흔들리면 이재명 대표를 더 흔드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지금 윤심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긋든지 선을 잇든지 이 부분까지도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조기 대선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의 운명이 또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선고를 안 내린다면 사실상의 초슈퍼 위크는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번 주 금요일 진짜 마지노선을 생각한 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4월 4일설이 제일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잔인한 4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설마 4월까지 선고가 미뤄질까 늦춰질까 생각했는데 말 그대로 4월이 한국 정치판의 결정적인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